시작합니다. 월요일장마다 우리가 뭐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계속 이제 글로벌 이슈들을 반영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임 영향으로 뭐 시장은 좀 알고 있었던 거고 미국 선물도 오르는데 우리 시장 아시아 증시는 좀 영향을 받습니다. 코스피가 1.2% 2,759 대략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조정이 2,750에서 60선 정도. 바이든 사임 전에도 지난주에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대략 뭐 그 지수대까지 왔고, 네, 코스닥이 힘이 없는 게 더 문제죠. 코스닥은 2%까지 밀려나면서 취약한 모양새를 나타내줍니다. 수급 한번 보여주세요. 외국인 기관들은 뭐 불안하니까 일단은 매도이고요. 예, 개인들 사는 건 사실은 개인은 집합이나 군집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개인 수급은 안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관 외국인 900억, 800억 정도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예, 매도죠.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가 많네요. 기관보다 외국인 매도가 많고요. 선물도 보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한 6천억 정도 매도로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형국으로 예, 시간을 지나갑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메이저들의 종목들 볼게요. 순매수 뭐 그런 가운데서도 사는 종목은 있겠죠. 대체적으로 매도일 텐데 사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은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흐름 오늘 괜찮거든요. 삼성전자, LG전자, 네,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약하고 하이닉스도 약한데 외국인들은 좀 삽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뭐 오늘 전체적으로 순매도니까 적극적으로 산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기관들은요. 네, 기관 순매수, 기관도 바이오, 셀트리온, 삼성전자, 조선주 계속 사네요. 네, 조선주 흐름이 있고요. 삼성중공업, 네, 금융주도 조금 사는 모양새입니다. 조선주 흐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오늘 이제 조선주가 흐름이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종목 가운데서 조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네.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에서 대체적으로 조선주들이 강한 흐름, 기자재들도 최근 흐름 괜찮았었죠. 조선과 조선 기자재들도 흐름이 예, 괜찮습니다. 자, 지수하고요. 수급 주요 종목 흐름들 봤고요. 예, 오늘도 시장의 그 강한 탑10 종목 가운데서 투자의 아이디어, 전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수는 밀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탑10 종목에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종목 함께 확인하시죠. 네, 탑10 종목에 보면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종목들의 반도체 쪽이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 반도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도 이제 흔들릴 때 고민하지 말고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오늘 또 밀려가는데요. 네, 뭐 하루 사이에 이틀 사이에 변화된 시각은 없으시죠? 네, 변화된 시각은 없고요. 여전히 이제 뭐 주말 사이에 또 변동이 생긴 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해리슨 부통령이 이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미국 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은 더 커질 걸로 보고 있고 당선 확률도 그래서 지금 27%에서 37%까지 올라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리슨 부통령이 트럼프는 좀 떨어지고 해리슨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여전히 국내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이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피해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반도체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메타도 또 좀 생성형 AI 개발을 당분간 좀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조금 더 악재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시장이 선물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트럼프 트레이딩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이제 좀 눌렸던 뭐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을 할 것이냐 여부를 좀 지켜보고 나서 아마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쪽은 뭐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그 외에 지금 전체적인 산업의 현황은 뭐 같이 가고 있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데 그냥 단기적인 매수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작용해서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SK 말씀 중에 죄송해요.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어쨌든 엔비디아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예.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나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한 15% 이상 지금 하락하지 않았을까요? 네,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향방도 전체적인 반도체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기사가 있길래 최태원 회장이 지난주 이제 제주도에서 대한상이 설명이 토론회 하면서 그죠? 엔비디아의 독주를 2, 3년 내에 뭐 따라잡을 게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한 기억이 있어요. 예. 그건 뭐 최태원 회장님이 보시는 뷰나 저나 뭐 비슷하다고 보는데 네. 2, 3년보다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의 적수는 엔비디아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GPU 하나만 보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GPU가 아니라 뭐 쿠다라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외에 지금 엔비디아가 본인들의 상품을 누를 수 있는 신제품들을 계속 내고 있죠. 결국엔 이게 좋아지는 기업들의 특징은 적수가 쫓아와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거를 뛰어넘는 기술을 계속 선보이면서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미 엔비디아는 뭐 루빈까지 아예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버전도 또 아마 엔비디아의 적수는 또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AMD가 못 쫓아오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쿠다라는 그 시스템을 그 체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전히 번역 프로그램을 쓰듯이 써야지만 그 AMD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5%의 오류 이런 것들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굳이 감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엔비디아의 독주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흐름이 언제 꺾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투자를 이어가던 뭐 회사들이 투자를 갑자기 줄인다든지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도 실적에 타격을 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그 당시 밀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뭐 메타가 일부 이제 중장기적인 전략상 약간 좀 뭐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구매한 물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분간 이 최태원 회장님 말씀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120불 아래면 여전히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막에 잘 나오고 있네요. 흔들리는 반도체주 투매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하락에 동참하면서 비중을 좀 줄일 때냐, 여전히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시 매수 관점이냐, 답을 주십시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여전히 바뀐 건 별로 없다. 예. 네. 그러면 지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좀 매겨보면 뭐 여전히 우리 국내 주식은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를 사시는 게 맞고요. 네. 해외 주식으로는 여전히 엔비디아밖에 없는 거죠. 네. 이스페타시스도 여전히 좀 맞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는 아마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아마 좀 놀라지 않을까. 예. 놀란다는 거는 잘 나올 것 같다. 예, 매출도 그렇지만 영업이익 성장률이 아마 좀 크지 않을까.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매력은 조정 이후에 여전히 좀 기맞추기 내지 못 오른 거를 좀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는 어차피 모멘텀이라는 게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고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율의 영역인데 얼만큼 영업이익이 나오느냐 또 확인하는 과정은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좀 고민이 이럴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업황이 뭐 좋아지는 거는 맞고 약간 트럼프 노이즈 이런 것도 지나가겠죠, 그죠? 본질적으로 갈 텐데 특별히 소부장, 뭐 하이닉스도 반미 반도체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소부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최근에 보면 오늘도 아까 보니까 뭐 7% 이렇게 빠지는 것들 많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참 고민 좀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부장은 좀 골라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느냐, 납품을 할 거냐. 특히 이제 주요 기업인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인데 일단은 지금은 하이닉스에 납품한 회사들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나 뭐 아까 엔비디아 직납하고 있는 뭐 이스페타시스나 PSK홀딩스 같은 정도는 저는 충분히 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테크윈 같이 이제 검사 장비들이 좀 급등을 했다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납품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대감에 올랐다가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걸 좀 기다리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과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은 여전히 수주 공시가 나오고 사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부품주는 뭐 우리가 주지의 사실처럼 HBM 쪽이 먼저 이제 올랐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약진 가능성으로 삼성전자 와 관련된 부품사들이 좀 올랐었잖아요. 네. 그건 말고도 얘기되는 게 지난번에 유리기판도 꽤 사실 올랐었고요. 네. 뭐 기판 쪽도 반도체를 본다면 최근에 CXL 이런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CXL은 어차피 8월 중에 이제 아마 삼성전자에서 25 저번에 말씀드렸던 256기가의 디램을 이제 양산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CXL용 이제 디램이죠. 그 양산 관련돼서는 기존에 이력 있던 네오셈 같은 종목은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있는 확실한 게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이럴 때 빠질 때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유리기판은 좀 다른 거죠. 이제 여전히 꿈의 영역인데 기대감으로 갔다가 기대감이 이럴 때는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좀 관망을 하셨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안정될 때 그때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테마성으로 도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그걸 뭐 이길 수 있는 분들이야 대세는 앞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야 괜찮은데 약간 트레이딩하는 분들은 이제 주로 쫓아가게 되거든요, 뉴스를 그렇습니다. 보고요.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나온 길에 하나만 더 얘기 나오면 자율주행도 이제 칩이나 이런 것들이 반도체 뭐 설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보면 최근에 말씀하신 분들 많은데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멘텀도 좀 있었고요.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자율주행은 저는 그닥 좋게 보진 않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 물론 이제 현대차가 한국형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 지금 기술을 점점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좀 그때 돼서 보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직접적으로 수혜보는 종목들은 있을 겁니다만 지금 FSD, 그러니까 테슬라 FSD랑 국내의 자율주행 체계는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FSD 관련돼서 이슈가 나와서 따라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이다. 네. 예,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와 엮어서 올리는 거는 사실은 그냥 모멘텀 플레이 정도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현대 기아에서 아니면 이제 그 외에 여타 테슬라 이외에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어떻게 확대시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실적으로 좀 확인하면서 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얘기는 뭐 이 정도 하면 궁금한 얘기들은 얼추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또 탑10 종목 보고요. 이야기할 섹터를 뽑아보죠. 보면 조선주가 오늘 굉장히 눈에 많이 물론 바이오도 좀 있긴 한데요. 조선주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주가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조선주가 오르는 이유는 트럼프 효과에 오른다? 그렇습니까? 트럼프 효과 때문에 오르는 건가요? 저거는 좀 약간 너무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트럼프 때문에 오르기보다는 이제 조선주의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최근에 수주 내용 보시면 LNG 운반선을 주로 많이 수주하다가 그 피크가 끝나고 HD 현대중공업이 얼마 전에 이제 컨테이너선을 또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HJ중공업이라고 옛날 한진중공업이죠. 거기도 이제 중형 컨테이너선을 또 수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왜 그럼 갑자기 컨테이너선이 요즘에 나올까를 보셔야 됩니다. 컨선이 더 이렇게 단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가 떨어지는데 왜 할까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컨테이너선을 미리 좀 받아놓으려고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선박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컨테이너선을 주로 이제 수주를 작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안 했고 중국 중심으로 했는데 중국이 밀고 있는 친환경 컨테이너선의 엔진을 돌리는 연료가 메탄올입니다. 근데 이제 메탄올이어서 중국 조선사들이 좀 비싸게 받았던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선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비싸고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리고 메탄올을 항구에서
그 충전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다시 LNG 추진선으로 간다. LNG를 연료로 해서 가는 지금 그 컨테이너선을 수주를 지금 발주를 많이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격도 좀 괜찮게 받고 예. 또 LNG 추진선 쪽으로 오니까 물량 자체가 많으면 사실은 뭐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주량도 더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MRO인데 사실은 MRO 관련돼서 사업자를 획득해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 이제 그 발주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입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야 되는데 HD 현대중공업이 이미 획득을 했고 또 하나오션도 이번에 그렇고, 획득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 이게 트럼프 효과라고 보냐면 사실은 지금 조선도 미국이 본의 아니게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선주들이 다 유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견제를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거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조선을 좀 밀어주는 형태는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선주 결국 이제 실적이 기본적으로 좋아지니까 주목하는 네, 거잖아요. 조선주 가운데서의 기업들 얘기를 좀 하고 기자재 얘기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의 목표가를 올린 것도 있고, 네, 현대중공업 그룹 HD 그룹들이 역시나 이쪽을 잡고 있고, 최근에 뭐 SX중공업도 인수하고, 뭐 그쪽이 역시 1차적으로 보면 HD 그룹 쪽이죠. 네. 예, 일단은 뭐 지금 제일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HD 한국조선해양이죠. 옛날 이제 이게 구현대중공업인데 이게 가장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발주를 좀 많이 내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이 주 종목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사이클이 좀 끝나고 이제 지금 그 플랜트, 네. 해양 플랜트 관련된 것들이 여전히 모멘텀 남아 있긴 한데. 주가가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최근에는 오히려 지금 HD 그룹 쪽을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들도 지금 피팅 업체들 일부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조선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대왕고래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이럴 하죠. 때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예. 예, 지금 전통적으로 조선 기자재로는 뭐 세진중공업 정도를 보시는 게 네. 뭐 가장 좋지 않나. HD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반등은 나오곤 있는데 밸류를 계산해 보면 여전히 비싸서 저는 손이 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조선주 여쭙고 나서 기자재를 여쭈려고 그랬는데 기자재까지 쫙 답을 해주셔서 아니 그리고 HD그룹 같은 경우 옛날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이 꽤 많이 투자하고 수익이 괜찮았던 그런 종목인데 요즘은 미포조선은 지난번에 좀 수급 이슈 때문에 MSCI 이것 때문에 좀 오른 바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미포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탱커에 주로 전문화되어 있는 네. 중형 선박에 주로 잘 하고 있는데 현대미포인데 현대미포가 또 베트남에 또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베트남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더운데 어떻게 배를 만들까? 그 안에 엄청 고열이거든요. 잘못하면. 네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현대미포도 저도 좋게는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탱커 수주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번에 아마 실적은 2분기에 아마 흑자 전환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서 현대미포도 단기 모멘텀은 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 추후에 얼마나 이제 많은 물량들을 좀 더 받아내느냐, 이제 탱커 수주가 본격화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 얘기하면 뭐 요즘 한화그룹도 한 자리 하잖아요. 한화그룹까지 얘기를 좀 해야 마무리가 좀 되지 않습니까? 하나오션이나 또 이제 엔진부분도 인수했고 또 방산 쪽이 강하기 때문에 조선이나 혹은 또 MRO 이런 쪽에서 한화그룹 접근 전략은 그 한화오션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끌고 가려면 오히려 현대중공업이 더 낫지 않나. HD 현대중공업이 방산 쪽으로도 더 열려 있고 MRO도 하고 있는 똑같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거는 HD 현대중공업일 것 같고요.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만한 쪽은 하나오션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대중공업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탑10 종목 가운데 투자 아이디어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